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무신정변입니다. 여러분, 무신정변은 고려시대 전기와 후기를 나눈 기준점이에요. 자, 그것이 1170년 정중부의 난이 터진 게 경인년이기 때문에 경인난이 출발점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배경을 묻는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좀 연결시켜서 여기 책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문벌격사의 못은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자개매난과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연달아 발생합니다. 12세기 인종 때 연달아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야? 자, 묘청의 반란이 진압됐죠. 묘청이 개혁 세력이기 때문에 진압됐다는 건 뭐야? 궁궐 내부, 조정의 개혁 세력이 전멸을 해요. 뭐만 남아? 보수적인 문벌 규정만 남지. 그래서 더 모순이 심화돼서 빵 터진 게 무신정변입니다. 기본적인 틀거리가 여기 나와 있어요. 구구절절하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뭡니까? 흐름을 잘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보시면 자, 문벌규적 체제의 모순 심화 얘기했죠.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이후 문벌규적 체제의 모순 더 깊어져 갑니다. 개혁 세력이 제거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배 측은 이와 같은 상황에 효과적 대응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숭문천무에서 문신을 숭상하고 무신을 천대하는 거예요. 과거 제도에 무과가 없었고요. 예종 때 설치된 관악 7제, 국가에서 가르치는 7개의 강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원래 무신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강해제라는 게 있습니다. 무학제라고 하는데 이것이 인종 때 경사육학이 정비되면서 폐지됩니다. 이건 문화파트에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원래 무신을 가르치는 뭡니까? 최고학부 교육기관이 있다가 그걸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의 지휘관에 문반이 임명됩니다. 대표적 인물이 누구야? 김부식이에요. 김부식이 최고 사령관으로 뭘 진압해? 묘청의 반란을 진압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장군들 임명 안 해도 문신이 지휘해도 이기네 이런 거예요. 상황에서 무신에 대한 문신의 차별대우 거의 멸시에 가깝게 합니다. 대립이 심화되었다. 자, 무신의 경제권 침해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전식과 그 당시에 토지 제도인데 급여예요. 공무원 급여. 쉽게 해서 뭐야? 토지 분급 급여가 무신보다 낮아요. 급여도 적고요. 일반 군인들은 전투와 노역, 노가다에 시달린 상황에서 뭡니까? 군인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뭘 의미하는 거지? 급여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불만이 고조되어 왔죠. 이 상황에서 그 당시에 고려왕의 의종입니다. 의종 역시 측근 세력, 왕의 근처 세력인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왕이 똑똑하면 측근 세력도 훌륭하지.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처럼. 근데 의종은 뭡니까? 뛰어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측근 세력들이 좀 떨어져요. 간신들이야. 그래서 이들에게 의존하고 향락에 빠집니다. 실정, 잘못된 정치를 거듭해요. 문신 우대와 무신 차별에 대한 무신의 불만이 커져갑니다. 이러한 지배체제의 모습이 빵 터진 게 무신정변이다. 구구절절 나와 있는데 흐름을 잘 보시면 돼요. 무신정변 선구 플러스 알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예전에 아주 어려운 문제에서 뭡니까? 보기로 나왔던 거예요. 회질 기문이나이라는 게 있어요. 고려시대 앞부분에 현종 때죠. 해해정 광경성 목현할 때 현종입니다. 현종 때 거사를 계획했으나 사들에 발각되어 실패했다. 해서 시험 문제 무신정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많이 나오고요. 옳은 거의 보기 중에 하나로 나왔어요. 그 정도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경과입니다. 정중부 2고 2방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 문신들을 뭡니까? 죽여요. 자, 왕을 패해서 여기는 의종을 뭡니까? 죽이지는 않고요. 왕을 죽이는 게 부담스럽지 패해서 거제도로 귀화버립니다. 다음에 명종을 세워 정권을 장악했다. 여기 나와 있는 무신의 약탈 어떤 내용이냐면 정변 직후 무신들은 폐위시킨 의종의 사저와 재물 약탈 어떤 거다? 이게 혁명적 성격, 역사 발전의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문신들이 헤쳐먹다가 그 다음에 무신들이 헤쳐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인난 정중부에 난 발발입니다. 정중부는 김부식의 아들인 김돈주로부터 수염을 불태우는 모욕을 당했다. 그러니까 경인난 터지기 전부터 뭡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지. 정중부는 매우 높은 무신인데 김부식의 아들이 뭡니까? 수염을 태워!
여러분 이 정도면 뭡니까? 여러분 전통시대 때 수염을 태운다는 건 뭐야? 네가 내가 수염 태운데 어쩔 건데 거의 뭐 이 정도 수준이지. 아무리 권력 있다 해도 뭡니까? 이건 좀 지나친 모욕이죠. 이 김돈조 뭡니까? 정종부를 나무래요. 네가 어쩔 건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의방과 이고등이 정중부에 가서 불만을 토로하고 뭐 엎을까 모의하고 있는데 자, 왕이 의종의조 보현원이란 절의 행차에서 술놀이를 벌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좀 이상하죠. 어떤 거야? 절에 가서 술을 먹고 뭡니까? 노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뭡니까? 흥을 돋구기 위해서 뭡니까? 자, 무신들을 불러내 수박키라는 경기를 벌입니다. 수박키가 뭐야? 수박이라는 게 맨손 무술이지. 수박을 뭡니까? 뭐 보면서 즐기는 거야. 씨앗 보면서 즐기는 건데 5인 수박키라는 걸 했다고 해요. 5명이 옵니다. 5명이 옵니다. 장정을 뽑아서 옵니까? 서로 싸운 다음에 마지막 살아남은 게 전승자. 배틀 로얄을 벌이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옵니까? 이때 야 젊은 병사들 막 뭐 우람한 애들이 나와서 이제 했겠지. 근데 야 너희가 장군이라며 나와서 니들도 해. 라고 해서 뭡니까? 이때 뭡니까? 대장군 나이가 많은 대장군 이승을 뭡니까? 그 무슨 MMA 선수 같은 뭡니까? 젊은 애들과 같이 싸움을 붙였는데 당연히 지죠. 여러분 무슨 우리가 뭐 소설이나 만화 같은 거 볼 때 뭐 삼국지에서 뭡니까? 뭐 장군이 뭡니까? 뭐 칼을 휘두르면 뭡니까? 뭐 수십 명씩 죽고 이건 소설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무당들은 좀 특이한 케이스지. 우리나라 예전에 뭐 적준경처럼 여러분 일반적인 장군들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갔을 때 뭐 사단장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 이런 이미지예요. 실제는. 근데 땅을 붙이니까 져요. 그때 뭡니까? 젊은 문신 할례가 뭐야? 너는 대장군이라면서 쫄병한테 지냐 해서 따귀를 때린 거예요. 이 이름도 뭡니까? 할례. 이 뉘앙스 자체가 뭡니까? 굉장히 이름도 굉장히 무례한 느낌이지. 그래서 모욕적인 일을 당하니까 뭐야? 이때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걸 목격한 무신들이 뭐야? 그냥 다 죽여버려! 이게 뭐야? 이게 경인난입니다. 정중부에는 이렇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외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무신정권 변천입니다. 보시면 정중부가 집권합니다. 이고랑 이의방이랑 뭡니까? 같이 들고 일어났다가 나중에 얘네도 제거해요. 권력을 장악합니다. 정중부가 권력 장악한 다음에 누구에게? 경대승에게 피살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경대승 뭐야? 정중부를 제거했지. 경대승도 어떤 거야? 도방이라는 뭡니까? 경호대를 만들어 놓고 뭡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에 뭐 불을 활활 해서 뭐야? 누가 나를 죽일까? 걱정했다는 거지. 경대승이 병사예요. 노위로제로 어쨌든 뭡니까? 죽었는지 어쨌든 경대승이 죽으니까 뭡니까? 그 다음에 이의민이 집권합니다. 자, 특이한 건 뭐냐면 이의민은 뭡니까? 천민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뭡니까? 천민이 최고 권력자가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게 정중부의 난이지. 정인난이 정중부의 난입니다. 정중부가 권력을 장악하니까 뭡니까? 기존에 있는 문신들이 정중부에게 반대하는 반정중부의 난. 이게 뭐야? 정중부에 대한 문신의 반발입니다. 이게 김보당의 난입니다. 뒤에 또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처음에 정중부의 난 때 뭡니까? 왕, 의종을 죽이지 않고 보냈지. 귀양을 보냈어요. 왕이 살아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자, 왕을 쫓아보낸 무신들이 역적이다! 이런 거지. 그래서 왕을 되돌려 놔야 된다. 이게 명분이 돼요. 그래서 이 계산안 진압합니다. 때려잡은 다음에 문제가 뭐냐? 의종이 살아있으니까 명분이 된다. 그럼 의종을 죽이면 되겠네? 그래서 죽이라고 지시를 해요. 왕을 죽여라. 자기들이 쫓아냈던 왕이지. 죽이라고 지시할 때 뭡니까? 죽이는 사람이 또 없는 거야. 여러분, 죽이면 뭡니까? 뭐 출세할 수 있다는 거 다 뻔히 아는데 뭐가 문제냐면 역사책에 이름도 남고 부담스럽죠. 예전에 왕이었는데. 근데 이의민 천민 출신이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내가 죽일게 해서 죽여요. 죽입니다. 이의민이 그때 눈에 띈 다음에 승승장구하다가 최고 권력자의 지위에 올라요. 자, 그래서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이렇게 이어지죠. 이게 뭐야? 권력자가 교체되고 있습니다. 이때가 혼란기.
혼란개혁. 권력의 교체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유민이 최충원 형제랑 사이가 안 좋아진 다음에 최충헌에게 치살당합니다. 그래서 최충헌이 뭡니까? 안정기예요. 안정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틀거리입니다. 정중부가 뭡니까? 문벌귀족을 때려잡았지. 그때 문벌귀족은 몰라 그랬고요. 그 이후에 뭐야? 정중부, 경대승, 이유민 어떤 거지? 무신들끼리 싸워서 권력이 바뀌는 거예요. 최충헌 뭡니까? 똑똑하거든. 자, 문벌귀족은 맛이 갔으니까 나에게 도전할 만한 애들은 어떤 거야? 오히려 같은 무신들이지. 안정기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같은 무신을 억압해요. 그래서 최충헌 이후에 뭡니까? 아들에게 안정적으로 권력을 세습시킨 거지. 그래서 최우, 최항, 최의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이후에 외부 변수 몽고가 쳐들어오죠. 기본적으로 무신 정권이기 때문에 싸우자 한 겁니다. 그러다가 뭡니까? 40년 가까이 싸우고 뭡니까? 아우 지겨워 그만하자 하다가 무신 정권이 붕괴하는 거예요. 계속 싸우자고 했거든. 무신 정권이 붕괴한 다음에 이제 항복하는 거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대체로 혼란개혁과 안정기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를 많이 냅니다. 이렇게 내고요. 자, 다음 뭡니까? 무신 정권의 성격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무신 정권하고 가장 비슷한 권력 지배 방식이 뭐야? 일본의 막부예요. 자, 여러분 어떤 거냐면 일본의 왕이 있고 그 밑에 뭡니까? 귀족들 있어요. 있는데 뭡니까? 허수아비고 누가 통치해? 사무라이가 통치하지. 비슷한 겁니다. 보시면 어떤 거야?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뭡니까? 정중부가 왕이 된 게 아니지. 왕은 갈아치운 거고 뭐야? 왕하고 그 밑에 뭡니까? 왕하고 뭡니까? 중앙정부는 남겨놨대. 뭐야? 이건 허수아비가 되고 누가? 군인들이 뭡니까? 모여서 회의한 다음에 이래라 저래라 시킬 때 중앙정부가 그걸 다 따라가는 거예요. 기존의 중앙 권력 질서가 유명무실해지고 실질적으로 누가 통치해? 군인이 통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중부 때 뭡니까? 최고 권력기구는 당연히 뭐예요? 뭐가 됐냐면 군인들의 회의기구 중방입니다. 중방이 당연히 최고 기구가 돼요. 원래 있던 기구지. 일종의 장군회의인데 이게 뭡니까? 최고 권력기구가 되고요. 그다음 뭡니까? 경대승 때 뭡니까? 도방이라는 걸 만들어요. 자신의 경호를 위해서 만든 경호대예요. 도방이 등장하면서 뭡니까? 중방의 힘이 좀 흔들리다가 나중에 이유민 때 다시 중방 중심으로 통치합니다. 자, 그러다가 안정기 최충헌 때 뭡니까? 최충헌 때 뭡니까? 이유민 때 뭡니까? 없앴던 도방이 다시 부활하고요. 그다음 뭡니까? 최충헌 때 뭡니까? 최고 권력기구로 뭘 만들어? 교정도감을 만들어요. 자, 일본의 막부가 교정도감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최고기구예요. 그래서 교정도감의 장관이 교정별감입니다. 교정별감이 이 자식들에게 뭡니까? 세습시키는 최고 감투인 거지. 자, 일본의 막부가 쇼군이라는 게 있지. 그래서 자식들에게 쇼군을 물려주는 것. 그런 거랑 뭡니까? 유사한 형태로 뭡니까? 통치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우 때 뭡니까? 최우 때 삼별초를 규칙합니다. 그래서 이 최충헌하고 이 우 요걸 뭡니까? 바꿔서 많이 내요. 그 다음에 정방이라는 걸 줍니다. 정방이라는 게 뭐냐면 인사기구예요. 인사. 사람을 뽑는 승진시키는 기구가 인사기구예요. 자기 그걸 집에 둬요. 왜? 최우가 최고 권력자니까. 자기 집에서 정한다 뭡니까? 중앙정부에 보내서 야 이렇게 해야 할 때 뭐야? 그대로 사람들을 뽑고 승진시키고 하는 거지. 이게 정방이 인사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서방이 뭡니까? 문신기구예요. 문신수기기구. 자기 집에 뭡니까? 자면서 자기 비서 역할을 하는 게 서방이야. 왜 문신기구를 넣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다? 최씨 정권. 앞에 얘기했죠. 같은 뭡니까? 경쟁자인 무신을 억제합니다. 억제하고 들어가면 뭡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뭡니까? 군인들이지. 자, 여러분 군인들은 싸우는 능력이 메인이죠. 자, 여러분 군인만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없어요. 외국에 외교문서도 보내야 되고 법률도 만들어야 되고 회계도 해야 되고 그래요. 이게 문신 업무거든. 문신 업무예요. 그래서 어떤 거야? 문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신을 뭡니까? 최시정권은 문신을 우대한 거예요. 자기 집에 놓고 뭡니까? 나라 일을 맡긴 거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래서 최씨 정권은 뭡니까? 문무 합작 정권의 성격을 띱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의 문신 업무를 하다 뭡니까? 신부는 문벌귀족이지. 문벌귀족. 무신이 집권할 때 뭡니까? 제거했던 문벌귀족이 문신 업무를 했잖아. 근데 뭡니까? 이 문벌귀족을 그대로 쓰는 건 좀 그렇죠. 자기들이 제거했으니까 해서 뭡니까? 그래서 뭡니까? 최씨 정권 때 뭡니까? 어떤 거야? 문신 업무를 맡길 수 있는 뭡니까? 신분이 문벌귀족인 거지. 문벌귀족이 아닌데 뭡니까? 문신 업무를 맡길 만한 애들이 누구야? 향리층이에요. 향리층을 등용합니다. 문벌귀족보다 가문이 떨어지지만 어떤 거야? 이 업무를 할 수 있지.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정방이 인사기구고요. 서방이 문신기구야. 여기에 향리층을 등용해서 나라 일을 맡긴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특히 이 무신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등용된 향리층. 나중에 향리층의 후손이 성장해서 나중에 신진 4대부가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흐름축이다. 아무래도 뭡니까? 기존에 잘 나가던 가문 안 쓰고 향리층을 등록했을 때 뭘 쓴 거야? 신분은 낮지만 능력 있는 애들을 쓴 거지. 그래서 무신정변기로 뭡니까? 보다 능력 중심 사회로 갔다라고 4대부로 이어지잖아요. 이런 식의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은 뭡니까? 잘 정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 시험 문제 내거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해당하는 책 본문을 볼게요. 자, 성립기. 자, 무신들은 중방 중심 얘기했죠. 권력을 행사하면서 주요 관직을 독차지하고 토지와 노비를 늘려나갑니다. 저마다 사병, 개인 군대를 길러요. 권력 쟁탈전을 벌입니다. 혼란기고요. 정중부입니다. 무신 정변 이후 이고와 이방을 차례로 제거. 권력을 독점. 원래 같은 그러니까 동지들을 또 제거한 다음에 권력을 장악했다가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했으나 명종 때 경대승에게 제거됩니다. 자, 경대승입니다. 정중부를 제거하고 신변보를 위해 사병 집단, 개인의 호위 군대예요. 도방을 설치하고 권력을 행사했으나 30세 병사입니다. 청년 장군 경대승 노이로제로 사망. 자, 이의민입니다. 이의민. 자, 천빈 출신으로 김보당이 난 이게 왜 앞에겠죠? 이게 계산안이었죠. 의종을 제거한 공로로 정계에 진출한 이의민은 중방을 중심으로 정권을 장악할 바로하다가 날뛰다가 명종 26년에 최충원 형제에게 피살됩니다. 자, 확립기. 최충원은 이의민 제거, 최씨 무단정책 기반 확립, 무신간의 정권 쟁탈전 수습, 자, 노비의 반란 극복, 강력한 독재 정치를 이룩합니다. 최충원부터 최후, 최양, 최희 4대 60년간 최씨의 무단 독재 정치를 지속할 수 있다 해서 이때가 뭐야? 이때 안 바뀌죠. 누구에게 권력을 안 빼앗기기 때문에 안정기예요. 같은 무신을 뭡니까? 훌륭하게 억제를 합니다. 자, 이후에 몽고 항쟁이 계기가 돼요. 최희가 김준 이면에게 제거, 최씨 정권이 붕괴, 이면에 의한 김준 제거, 이면의 병사, 이면을 계승한 임유무두 제거, 무신 정권은 몰락했다. 그래서 몰락기 쪽은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옵니다. 주로 시험에 나오는 파트는 어디예요? 여기죠. 성립기와 확립기, 안정기예요. 여기를 시험 문제 많이 내고요. 요런 기구들 여기 나와 앞에 설명했던 거죠. 그거를 뭡니까? 시험 문제 냅니다. 이따 문제를 통해서 이건 확인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최씨 정권, 최충원입니다. 봉사 10조, 시우 10조 같은 말인데 여기서 왜 같은 말이냐면 건의문, 이게 10개 조의 건의문이 있는데 그 10개 건의문을 뭡니까? 밀봉해서 왕에게 왕만 보도록 밀봉해서 올려서 봉사조예요. 밀봉한 건의문이라는 뜻입니다. 최충원은 정권을 잡자 왕의 무신정권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토지를 빼앗는 거지, 승려의 고리대업 금지, 조세제도 개혁 등 봉사 10조와 같은 사회 개혁책을 제시합니다. 일반적인 시무조는 뭡니까? 그냥 오픈해서 올리는 건데 그건 뭐야? 밀봉해서 봉사 10조. 농민항쟁의 진압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최충원의 봉사 10조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뭐야? 빡으로 지시한 다음에 이와 같은 말 누가 있냐? 최충원을 묻는 문제로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해당하는 1번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대로 안 하거든. 보시면 새로운 궁궐의 길을 택하여 들어갈 것, 원래의 제도에 따라 관원의 수를 줄일 것, 농민으로부터 빼앗은 토지를 돌려줄 것, 이런 말 나와. 좋은 얘기들 많죠. 이거 한두 개 쭉 보신다 뭡니까? 이게 시험에 제시되면 최충원을 묻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해당하는 의미는 중요하지 않은 게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안 합니다. 사회개혁책 뭡니까? 이런 식의 봉사 10조 뭡니까? 흐지부지 돼요.
자, 오히려 더 많은 토지와 노비를 차지합니다. 자신의 개인 군대를 양성했다. 자, 무단 정치 강화입니다. 독재 정치. 무력을 통한 독재 정치를 강화해요. 도방부활. 경대승이 사망하자 해체된 도방을 다시 설치. 신변을 경호했고요. 도방은 최후 때 설치된 삼별초와 함께 최씨 정권을 유지하는 군사적 기반입니다. 자, 규정도감. 최씨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고 숙청하려고 설치했으나 관리의 감찰, 인사행정, 재정권 담당하는 최고 정치기구입니다. 자, 장관인 규정배감 자리는 뭡니까? 최씨 일가가 대대로 세습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야? 조규종 후원입니다. 자, 왕실 및 귀족과 연결, 무신 정권을 위협하던 교종. 그 당시에 교종의 가장 대표적인 종파는 천태종이에요. 자, 뭐냐 뭡니까? 원래 교종. 교종의 성격이 귀족적입니다. 귀족적이다. 문벌 귀족의 후원을 받아요. 대표적인 여러분 고려시대 교종 중심 이 종파가 천태종이다. 라고 할 때 어떤 거야? 문벌 귀족을 후원한 게 뭡니까? 문벌 귀족이 후원해 준 게 천태종이고요. 천태종도 뭡니까? 문벌 귀족과 가깝지. 상황에서 뭡니까? 이 문벌 귀족이 무신에 의해서 제거되니까 천태종이 무신에 대해서 반발을 해요. 그래서 뭡니까? 억압합니다. 자, 무신 정권을 위협하던 뭡니까? 교종과 사원을 교종 승려란 아예 뭐야? 이 천태종의 승려들이 뭡니까? 무기를 들고 일어나서 뭐야? 무신 정권에 대항을 해요. 진압합니다. 자, 편 옆으로 보내드렸어요. 그 이유 뭐야? 귀족 중심적인 뭡니까? 교종을 억제하기 위해서 뭡니까? 선종, 정책적 후원합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한 종파가 조계종입니다. 최충원의 독재 정치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최후입니다. 정박이다. 최충원의 뒤를 이은 최후도 규정도감 통하여 정치 권력을 행사하면서 뭡니까? 전하가 자기 집에 정방 설치. 모든 관직에 대한 인사권, 인사기구예요. 누구를 뽑아라, 누구를 승진시켜라, 누구를 잘라라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뭡니까? 왕에게 상주하는 직책. 왕에게 가서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을 뽑아 쓰세요라는 뭡니까? 정색 승선. 기본적으로 뭡니까? 비서 역할을 하는 거지. 승자가 들어가면 뭐 하는 거야? 비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문의를 등용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밑에 설명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야? 정방. 정방은 무신 정권 붕괴 이후 뭡니까? 존속합니다. 존속. 특히 누가 장악해요? 원간섭기 때 뭡니까? 친원파가 장악합니다. 뒤에 이 정방은 뭘로 나와요? 원나라에 반대하는 개혁정치 할 때 뭘 없애야 돼? 정방을 없애야 되지. 뭡니까? 해당한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서방이다. 최후가 설치한 문신 수기이구야. 문신이 뭡니까?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뭡니까? 여기서 거주를 해. 이규보 이일로 최작. 문학적 소양과 함께 행정실무 능력 갖춘 문신들 등용. 고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무신이 난 기간 중에서 과거 시험은 계속되었다. 최후 집권 때 서방을 통한 문신 우대입니다. 정치기구와 인적 구성이 뭡니까? 문무합작 관료적 구조입니다. 이게 뭡니까? 몽고랑 싸우기 때문에 몽고에게 외교 문서 같은 거 보내야 되거든. 군인들은 뭡니까? 외교 문서를 뭡니까? 삐까뻔쩍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문신들을 써야 돼. 앞에 얘기했죠. 그래서 뭐야? 향리층을 등용했다고. 그 다음에 마별초입니다. 최씨 정권의 사병화된 사병입니다. 개인 군대예요. 기병부대, 의장대입니다. 삼별초다. 고려 최씨 정권의 특수부대입니다. 별초란 용사로 조직된 뭡니까? 선발군이다. 용기 있는 뭡니까? 사람으로 구성된 뭡니까? 조직되어 있는 뭡니까? 그 무리가 별초예요. 그래서 조직은 최후가 집권하면서 설치한 치안유지부대예요. 야별초입니다. 이 중요한 건 뭐야? 이 야별초 요게 원래부터 뭐야? 최후의 개인 군대예요. 개인 호위대예요. 분리한 이걸 쪼개요. 좌별초와 우별초. 그 다음에 몽고의 포로로 잡혔던 병사. 몽고의 포로로 잡혀있다 뭡니까? 무슨 감옥을 까부수고 탈출했다거나 대단한 그런 용사들이지. 신의군입니다.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에서 뭐야? 세 개의 선발군, 삼별초예요. 성격은 뭡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공적인 인물을 띱니다. 왜? 권력자가 뭡니까? 사실의 주군이지. 그래서 뭡니까? 나라의 일을 맡긴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야? 최씨의 개인 군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제가 호위대를 만들어서 뭡니까? 청와대를 접수했어. 뭐야? 나의 호위대에게
국방의 임무를 맡긴 거예요. 뭐 이런 겁니다. 방금 예를 든 거 뭡니까? 실현 불가능한 얘기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병입니다. 활동 최후 집권기부터 몽고와 항쟁에서 유격전 게릴라전입니다. 뭡니까? 강화도 바다 건너서 헤엄쳐 건너간다 뭡니까? 뭐 몽고군 목 따온다거나 뭐 이런 거예요. 몽고군을 뭡니까? 크게 괴롭혔다. 대몽 강화 때 어떤 거야? 몽고에게 항복할 때 끝까지 항쟁. 고려 무신의 자주성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에 8만 대장경. 이건 또 뒤에 배워요. 강화도로 도망간 다음에 전도한다 뭡니까? 불력으로 몽고의 침입을 격퇴하고자 8만 대장경. 엄청난 문화유산을 만들었고요. 지금 남아있죠. 만든 데는 어디야? 강화도에서 만든 거지. 최씨 정권의 특징입니다. 국가의 통치성 약화입니다. 최씨의 집권은 뭡니까? 무신정권. 그러니까 최씨의 정권은 안정됐지만 최씨가 통치하는 거지. 기존의 국가의 질서는 더 약화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기존의 국가 기후가 허수아비가 되죠. 권력 유지 중 최씨 정권은 권력 유지와 이를 위한 체제의 정비에 집착. 국가의 발전이나 백성을 안정을 위한 노력은 소홀했다. 애초에 뭡니까? 애초에 백성들 다 버리고 지배층만 강화도로 도망간 것 자체가 뭡니까? 사실 뭡니까? 이 권력 유지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다음에 무신정변 여행입니다. 정치면 무단정치입니다. 무신들의 정치 부대의 중심에서 독재, 군인들의 독재 정치고요. 문벌족 사회는 붕괴합니다. 왕권이 더욱 약화되었고 문벌족 사회 붕괴로 귀족 사회에서 관료 사회 앞에 얘기했죠. 이 가문이 원래 좋은 문벌 귀족이 맛이 갔으니까 뽑아 쓴다면 뭐 하는 거야? 좀 더 능력 인해를 쓰는 거지. 지배체제 붕괴, 무신 간의 대립으로 백성에 대한 통제가 약화됩니다. 경제면 농자역들로 전시과 붕괴 별표 7개 주세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기존의 급여 체제가 완전히 붕괴해요. 토지 제도가 붕괴하고요. 백성에 대한 수탈이 강화됩니다. 군사면 무신들의 사병 양성으로 기존의 군사 제도가 붕괴했고요. 사상면 교종이 쇠퇴합니다. 그 다음에 선종, 무신 정권이 정책적 후원하니까 발달을 해요. 사회면 하층민 봉기입니다. 정치 투쟁으로 중앙정부의 지방통제가 약화되었다.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하는 거야? 선민 출신이 최고 권력자가 됐지. 이유민 얘기하는 거예요. 하극상이 시대입니다. 힘만 있으면 우리도 권력을 잡을 수 있다. 이거예요. 농민과 천민의 대규모 봉기입니다. 신분제의 동요. 고려 전기의 신분제도가 동요. 하층민에서 권력층이 된 자가 많았습니다. 문화면입니다. 유학과 교육은 쇠퇴합니다. 뭡니까? 교육. 유학은 침체합니다. 왜? 문벌 규칙이 몰락하니까. 중앙정치에서 밀려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해관문학과 시조문학은 발달했다. 문학은 발전해요. 이건 시험 문제 물어본 적 있습니다. 문벌 귀족이 맛이 가서 교육과 유학과 문학이 모두 쇠퇴했다면 틀려요. 이건 구별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거야? 중앙정계에서 쫓겨난다면 뭐 하는 거야?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죠? 시 쓰고 문학 작품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조선시대 때 후기에 산정약용 유배 위안을 가죠. 당진 지방으로 유배 간다면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야? 책을 500권 쓴 거. 그런 비슷한 겁니다. 능력은 있고 글도 잘 쓰고 하는데 뭡니까? 밀려나니까 문학 작품을 남기는 거지. 아니면 뭐 학문적인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기본적인 틀거리 지금 설명을 했고요. 자, 뭡니까? 문제를 좀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요. 다음의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거예요. 고려 사회의 기존 질서를 붕괴시켜서 커다란 사회 변화를 초래한 무신정변 이전이 고려 전기고요. 이유가 고려 후기다. 시스템이 크게 바뀌니까 옳지 않은 겁니다. 인식과 체제가 문란, 붕괴하죠. 농장 확대, 맞아요? 기존의 행정조직과 과거제도가 폐지됐다면 틀려요. 이 답이에요. 기존의 행정조직은 존재해. 근데 허수아비예요. 무신들이 뭡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 때 그냥 다 따라가는 거야. 기존의 행정조직은 남아있어. 아지처럼 뭡니까? 움직이는 거고 과거제도도 이어집니다. 세 번째, 문신 중심의 정치 조직이 그 기능을 상실했다. 기능을 잃은 거예요. 다음 네 번째, 지배계층이 신분보다는 관직에 의존한 경향이 강화됐다. 그렇죠. 기존에 잘 나가는 집안들이 몰락했을 때 그 다음 누굴 쓰는 거야? 능력 인내를 쓰는 거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행정조직은 유명무실, 존재는 해요.
과거제도도 유지됩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좋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뭡니까? 또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문제입니다. 다음은 무신집권계 정치기구예요.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내용은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이런 문제 나온다고 했지? 자주 나옵니다. 보시면 최충원은 최고 집정부 구실을 하는 게 뭐야? 그 정도갑니다. 그 다음에 사병기관인 뭘 부활시켜요? 도방을 부활시키죠. 최충원이 세우는 자기 집의 인사권 정방이고요. 그 다음에 문학적 소양과 행정심을 갖춘 문신을 등용합니다. 향리층을 등용해서 뭐야? 서방에서 수기에 자기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뭐냐가 고문에 대비하게 했다. 답이 2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자주 나와요. 이게 국가직 7급 문제인데 9급에도 많이 나옵니다. 9급에도.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사회의 동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